대학과 중용은 논어 맹자와 더불어서 성리학의 혹은 주자학의 그 4대 경전이죠. 대학과 중용을 얘기할 때 이제 사람다움의 지도자 철학을 대학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치환을 해봤고요. 중용은 일상의 균형 미학으로서 보아야만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 학문으로 점철된 삶의 여정이라는 걸, 근데 유학의 대학과 중용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학문에 보면 여기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울 학자와 물을 문자에 학문이 있고요, 배울 학자와 글을 문자에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은 객관적 과학적 지식을 터득하는 영역으로서 지식교육에 해당돼요. 배우고 묻는 차원의 학문은 뭐냐? 삶 자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생교육이란 말입니다. 덕성교육일 수도 있고요, 인격교육일 수도 있고요, 인간교육일 수도 있고. 맹자에 나오는데요, 학문지도 무타, 그리고 구기방심이의. 배우고 묻는 인간의 길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해이해져 있는 마음을 바로잡아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배워가는 것이 유학에 추구하는 학문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문하는 주체, 공부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거의 대학과 중용이라는 정전을 만들어내고 구성해냈던 많은 사람들은 군주이거나 혹은 그 군주를 보호자 하는 사계급, 그래 산농공상으로 했을 때에 그 산농공상에서는 제일 위쪽에 자리하는 사계급의 어떤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니까 우리 모두가 군주와 유사한 주인이다, 주체다, 이런 차원에서 저 대학과 중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런 영역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문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군주들이나 사대부 계급이 가졌던 학문의 연속 형태가 있어요. 소학에서 대학으로 가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갈 때 소학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학문의 연속선상에서 일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소학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한 8에서 15세 정도, 초등학교 정도 어린아이가 입학해서 다니는 학교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는 어린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 배워야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우민하냐,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됨과 사람다움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으로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소학에 이렇게 나옵니다. 쇠소, 응대, 진퇴, 지절. 간단하게 이제 오늘날로 풀었으면, 쇠소는 물 뿌리고 청소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하는 겁니다. 위생관념, 자기 주변을. 자기가 어지럽힌 거 자기가 청소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대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불러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응낙하고 대답을 해야죠. 사람이 부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호출하든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자극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옛날 선생님들은, 옛날 선비들은 유학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얘기를 해서 반응을 해야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퇴지절. 나아가고 물러갈 때를 분명히 알아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임무를 맡았으면 그 직책에 갔습니다. 나아갔으면 분명히 그 직책에서 뭡니까? 본분을 다 해야죠. 물러났을 때는 그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그 일에 종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죠. 그걸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라. 이게 뭐냐? 마디절자잖아요. 대나무에 있는 마디. 마디라는 것은 한 단위가 끝나고 한 단위로 갈 때, 우리 사람에게도 이 절도해서 관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관절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소학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계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저런 것들을 몸에 배워서 습관화시키지도 않고 대학으로 나아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15세 이상의 어른들의 학교입니다. 상강령 8조목은 군주를 비롯한 4대부 계급들의 학문의 과정이에요. 자기 성숙의 과정이죠. 세 가지 강령, 이 대학은 요 경에 나오는데요, 205글자, 200여 글자 남짓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도 많고요, 또 다시 곱씹어 보아야 될 영역도 많고요.
대학 지도, 이제 대학은 뭐냐? Great Learning. 위대한 배움. 주체적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고 했단 말이다. 첫 번째 뭐냐? 명명덕. 요거는 자신의 착한 본성, 착한 마음을 밝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군주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할 마음만큼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민주 시민이 제대로 되어야 시민사회를 이룰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해라. 혁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어지선입니다. 지어지선은 뭐냐? 지극히 착한 데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극히 착한 데가 뭐냐? 바로 앞에 두 가지입니다. 명명덕과 친민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지지라 그랬잖아요. 알아야 뭐냐? 정돈이 가능해요. 정해진다고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이 정해집니까? 정돈한 다음에 뭐냐?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진 다음에 고요한 뒤에 뭐냐? 편안해집니다. 안으로 가죠. 그래서 편안한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뭡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조목입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적국 정진합니다. 고지욕 명명덕의 천하자. 앞에 명명덕은 나왔죠, 그죠? 자기의 본성이나 마음을 이 세상에 제대로 펼치려는 사람. 선치기국. 천하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공동체를 먼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뭐냐? 욕치기국자. 그 좀 큰 공동체를, 세상에 있는 큰 공동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선제기가. 이때 가는 오늘날 얘기하는 핵가족이 아니에요. 국보다는 작은 조그만한 공동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제기가자.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공동체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뭘 해야 하느냐? 선수귀신. 먼저 자기의 개인적인 몸을 잘 다스려야 닦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그는 욕수귀신자.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닦으려는 사람은 먼저 뭐 해야 하나? 선정귀심. 마음을 바로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성기의자.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뭐냐? 선치기지. 알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알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경물에 있다. 요새 말로 하면 파고드는 겁니다. 명명덕의 천하자부터 경물에 이르기까지는 이거 보면 이제 역추공부라고 했죠. 거꾸로 미루어서. 그러니까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작은 것에서 천하평으로 갑니다. 이거는 순치입니다. 물격 이후의 지지, 사물의 이치가 이런 다음에, 내가 그 사물을 파악한 다음에 알미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이후의 의성, 알미 지극한 다음에 뜻이 뭡니까? 바르게 되고, 또 거꾸로 의성 이후 심정, 뜻이 성실하게 된 다음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요. 마음이 바른 이후에 신수, 몸이 닦여지죠. 몸이 닦인 이후에 집안이 가지런해집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가지런해진 이후에 국시, 집안이 한 3개 정도 모인 조금 큰 공동체가 다스려지죠. 나라가 다스려진 다음에 천하, 이 온 세계가 평온해진다. 이게 뭐냐? 순치 공부의 공부입니다. 저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향했던 사회가 다름 아닌 대동과 소강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대동의 사회는 뭐냐? 모든 걸 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권을 자손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사사롭게 사적으로. 사적 이야기 취하지 않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해서 권력을 이양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동사회는 그야말로 이상사회로서 구현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이 얘기 예운이라는 책에서 이 대동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차선책은 뭐냐? 소강이라는 사회를 제시하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뭡니까? 내쫓아. 우리 민중들에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쁜 지도자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소강사회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마오쩌둥 이후에
덩샤오평이 이 소강사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까지도 뭐냐?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 그리고 도덕적으로 뭡니까? 건전한 사회, 이런 걸 추구한다고요. 물론 중국이 지금 이 소강사회를 샤황 이러거든요. 그걸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의 그 리더십 이론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중용에서 이제 자기 신을 위한 일상의 단련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중자는 원래 흘러기는 깃발인데 깃발 위아래 휘날리는 띠, 요런 깃발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 요걸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가운데 깃대는 변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중은 뭐냐? 반드시 안과 밖의 관계에서 안을 얘기합니다. 중심. 속과 겉, 혹은 중심과 주변, 주위라는 바탕 설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사이 세계에서 어떤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표준이고 잣대죠. 그래서 골든 민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시간이 되었던 공간이 되었던, 정신이 되었던 육체가 되었던, 혹은 주관과 객관, 유와 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연의 질서가 되었던, 사회 질서가 되었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아주 뒤섞인 착종관계, 가로 세로가 착종되어서 마구 꼬여있는, 거기에서 밸런스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중용입니다. 이 용자는 설용자하고 같은 겁니다. 중용이라는 마음 씀씀이는 논어에서 얘기하는, 혹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드러납니다. 여지진자는 뭐냐면, 논어에서 보면 대부분 인간 삶의 상황과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덕목이에요. 저게 중용하고 상당히 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용은 뭐냐? 일용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지속적으로 쓰이는 덕목이에요. 용은 평상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평상야라는 것은 일상에서 뭡니까? 변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변화시켜서 개혁을 하거나 혁신을 해서 맞춰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변화 상황 속에서 적합한 것,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을 고민을 하면 시간과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최상, 최고, 최적 중의 원리에 입각한 법칙성을 고민해라. 용은 구체적 실천을 해나가라, 이겁니다. 이건 결국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 오늘날로 따지면 마음의 철학이라는 거죠. 마음의 철학이고 행동의 준칙을 보여주는 마음 다스림을 적절하게 드러내려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심이라는 것을 이제 규정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성정입니다. 심통정성에서 마음은 성정을 컨트롤한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은 성정으로 표현될 때 본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본성은. 근데 정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을 7가지로 얘기해요. 이건 보편적이고 본래적인 감정이라 그러는데, 7가지는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마음속에 보존돼 있어 서로 상대하고 서로 만나고 마주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중용을 다시 중화의 이론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중은 뭐 천하의 근본이고 화는 천하의 달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뭐 대본, 달도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화가 제대로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천지위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만물유건, 모든 게 제대로 길러진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중은 마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나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는 것을 중용의 1장입니다. 저게 세 구절입니다. 딱 여기에 유학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학의 모든 이론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천명지위성은 하늘이 명령한 것, 다시 말해서 자연이 명령처럼, 목숨처럼 내려준 것이 뭐냐, 성입니다. 자, 그리고 솔성지위도, 이 본성을 쭉 따라가는 게 뭐냐, 인간의 길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본성을 따라가야죠. 형성되어 가는 거.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 수도지 위교라 그랬죠. 이거 그대로 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닦아서, 요새 말로 하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끊임없이 성숙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나가는 게 뭐냐? 교입니다. 이때 교는 에듀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는 뭐냐면 바로 사회의 문화, 문명, 제도, 주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약 환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제도를 통해서 뭡니까?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세계로, 그리고 인간 사회를 진보해 나가는 삶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 인간의 품성은 우주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성적리예요. 중용의 마무리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상천지제 무성무치 지으라. 자연의 질서 혹은 그 자연의 질서를 본받은 인간의 질서는 냄새도 소리도 없이 진실로 쫙 뒤덮여 있다. 루틴한 일상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내 인생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고. 그 중용의 마지막 구절이 딱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학과 중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학문의 시작과 종결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 시대상에 맞추어서 통틀어서 꿰뚫어서 말했다. 그리고 중용은 그 본원과 극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주 자연이라는 우산을 아주 탄탄하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을 삶의 철학으로 자리매기려는 작업이 바로 유학의 아주 핵심 경전이었던 대학과 중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